엄청나게 오래된 수입차를 제가 봤을 때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이 사려고 해요. 그 08년식 S클래스 진짜 환장합니다. 너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? 뭐 이거 보면 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야, 우리 엑센트도 괜찮은데 아우디보다는 아는 척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 것들을 많이 따라하자. 이걸 한번 열어보래요. 이거 열면 안 돼요 원래. 네, 다음 차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경매로 가져온 차량은 이제 이 차량 스마트 스트림 엔진 별로 안 좋은 엔진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엔진이긴 한데 이게 2.5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 다 들어갔습니다. 이제 풀옵션 차가 왜 경매에 나온 걸까요? 그러면 채권차를 가져온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뺏겨온 거예요. 그런 사연들도 다 알려줘요. 안 알려줘요. 그러니까 유추하는 거죠. 급하게 짐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오는 차들이 있거든요. 아, 이거 뭐 짐 정리할 시간도 없이 차를 뺏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차 팔아가지고 빚 갚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그때 레이였는데 뒷좌석 이제 더 높게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. 바닥부터. 동물 시체에 있는 것도 봤어요. 좀 고가 물품들이 들어있는 차들도 있어요. 시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. 그럼 약간 득템? 그렇죠. 경매로 올라온 차들은 좋은 차들은 안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렇진 않아요. 이제 장기 렌트 이런 반납 차량들도 경매로 넘어오고요. 그리고 이런 뭐 뺏긴 채권 차량들도 넘어옵니다. 일반 소비자들도 경매장에 출품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매입을 해보면 못 쓴다 이런 차들은 없습니다. 어느 정도 정비해서 팔면 다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들이에요. 경매 참가할 수 있는 거는 막 딜러나 그쪽 관련 직업군들만 가능한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거기서 싸게 사가지고 직접 타고 다니시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? 근데 보통은 이제 경매장에 나온 차들이 내 맘에 딱 드는 차가 없어요, 별로. 그래서 전 차를 되게 자주 바꿉니다.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바꿨는데 그래. 저도 똑같습니다. 다른 딜러한테 가서 사요. 네. 타고 다니는 차가 그럼 뭐 지금은 이제 K9 타고 있어요. 이런 차는 부모의 원수가 와도 팔지 않는다. 돈 받는 게 미안하다 싶은 차량. 돈 받는 게 미안하지 않죠, 사실. 사실 딜러들이 팔기 싫은 차는 정의를 하자면 이겁니다. 이거 뭐 몇십만 원 벌자고 팔았다가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될 것 같은 차들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. 엄청나게 오래된 수입차를 제가 봤을 때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이 사려고 해요. 10년 넘게 된 벤츠를 1000만 원, 뭐 800만 원에 사러 왔어요. 팔기가 싫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괜히 잘못 팔았다가 물어줘야 될 돈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. 막 600만 원짜리 아우디 이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. 600만 원짜리 아우디요? 그렇죠. 그 08년식 S클래스 진짜 환장합니다. 근데 막 손님이 봐서 나 이거 무조건 사고 싶다.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. 우리 손님한테 못 팔겠습니다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서 정말 무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때는 진짜 마음이 쓰여요. 너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? 우리 엑센트도 괜찮은데 아우디보다는 그나마 희망이 좀 있는 게 그랜저 HG 정도 추천하면 그랜저는 또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이거 보면 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야, 그래도 무슨 사회초년생한테 그랜저를 권하냐? 소나타 권하면 안 사니까 권하는 거예요. 뭐 캐피탈까지 연결해주고 막 그러시나요? 어쩔 수 없죠. 다른 장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명품 매장 들어가서 카드 12개월 할부로 살려고 해요. 누가 말려주나요? 말리는 것도 실례예요.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, 저도 사실 K9 프라이브로 땡겼어요. 샤프분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풀알부로 땡기러 왔다. 어떤 외제차를 좀 추천을 해주시는지 오면 딱 웬만하면 말릴 거지만 굳이 추천을 한다면 이런 차는 괜찮지 않을까. 얘가 이제 한 12년형으로 들어가는데 11년 10월 등록했고 한 14만 7천 뛰었습니다. 얘는 정비 내역서가 다 보유가 돼 있고 얼마나 정비를 했는지 알 수 있고 언제 어떤 소모품을 갈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차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 친구가 실제로 그래요. 한 몇백만 원치 이제 정비 내역서가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앞으로 뭘 고쳐야겠다 이런 걸 이제 대충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나마 좀 양심에 덜 찔리는 그나마요. 카퍼분들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오세요? 전액 할부로 사가시는 분들은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나오는 만큼 사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. 허용되는 만큼. 그렇죠. 명의를 빌려서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당장 살 때 3천만 원짜리여도 월 납입금으로 계산을 하면 뭐 100만 원이 안 되고 이제 한 70만 원, 80만 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 월급에서 이 정도 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이런 차는 이제 사자마자 오일류만 갈아줘도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일단 바로 쓰고 시작해야 돼요. 거기서 뭐 타이어 갈아야 되면 또 100만 원 추가고 거기서 또 누유 한번 잡으려면 또 100만 원 추가고 그러다 엔진 미션에 고장 한번 생기면 3,400만 원 나가는 거고. 근데 그걸 알고 사야 됩니다. 이거 살 때.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이 아는 척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본넷을 열어요. 갑자기? 네, 이제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 것들을 많이 따라하죠. 유튜브가 정보가 좀 과장된 게 많잖아요.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이 해요. 그럼 저희 뭐 하나만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네. 열어볼 수 있죠. 사실 저도 이번 촬영 온다고 좀 몇 개 봤거든요. 네. 이걸 한번 열어보래요. 네. 이거 한번 열어서 시동 걸었을 때 여기서 많이 튀지 않게. 이거 열면 안 돼요, 원래. 뭔 소리야? 예, 이게 튀고 안 튀고를 보는 건 좋습니다. 그런데 튀면 옷에 다 묻어요. 제가 실제로 손님이 와가지고 저는 다른 거 보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걸 열었더니
튀었더라고요. 아예 옷에 다 튀어가지고. 그러면 이거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? 그러니까 이거 보통 확인하는 게 네. 여기 이제 때가 얼마나 끼었냐 이제 이거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상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이거를 새로 갈았으면 어떡해요? 이 캡 얼마 안 해요. 10,000원이면 살 거예요. 아, 저는 이런 거보다도 참고하되 엔진이나 미션 상태는 무조건 타봐야지 알 수 있다고 봐요. 아, 그래요? 똑같은 차를 2대든 3대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차에 비해서 이 차는 소리가 더 크네, RPM이 일정하지 않네, 이런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거든요.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본 게 이거를 한번 뽑아봐야 된다. 실제로 이런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뭐 육안으로 색깔로도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 건 맞아요. 아, 네. 근데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새 걸로 갈아도 100km만 타도 까맣게 변해요. 이게 또 완벽한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차종마다 다른 거고. 그러면은 본이 열었을 때 뭘 제일 먼저 확인해야지 뭔가 이렇게. 저는 일단 본넷 열고 사고 유무 먼저 확인해요. 그리고 나서 엔진 지금 시동 켜놓고 엔진에 떨림이나 부조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죠. 이 볼트를 보면은 사고의 유무를 알 수 있다고 해요. 저렇게 좀 깔끔하면은 괜찮은데 페인트가 까져 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보고도 확실하게 유추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이게 조정이 필요해서 탈부착한 경우에도 풀어야 되거든요. 아, 그냥 그래요? 조정하기 위해서 풀었다가 그냥 끼운 걸 수도 있잖아요. 100%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고, 또 하나는 모든 차량 본네트에 보면 요 스티커가 있어요. 이게 만약에 없으면 교환을 한 거예요. 딜러분이 생각하는 유사고 무사고랑 고객이 생각하는 유사고 무사고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자, 요 핸다가 교환이 됐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본네트도 교환이 됐어요. 반대쪽 핸다도 교환이 됐습니다. 네. 앞문, 뒷문, 그리고 조수석에도 앞문, 뒷문이 교체가 됐어요.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중고차에서 봤을 때 무사고예요. 왜냐면 네. 단순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. 트렁크나 문짝이나 펜다나 본네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교환이 돼도 무사고로 돼요. 네. 성능 점검 아, 성능 표시는 다 해드리지만 밑에 사고 유무는 무사고로 표기가 된다. 아. 딜러들이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무사고 차입니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따르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이 정도면 무사고입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여기 앞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범퍼는 플라스틱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을 갈아도 사실 성능지에도 안 나옵니다. 사이드미러, 유리, 범퍼는 안 나와요.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게 유리 같은 경우도 고유 넘버가 있어요. 거기 맨 앞에 있거든요. 이 차가 예를 들어서 15년식인데 유리는 18년식이에요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, 그쵸. 네, 그런 경우에 교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럼 약간 좀 감가가 안 되는 차량도 있나요? 대표적으로는 포르쉐가 있죠. 이 포르쉐 마크의 방패가 강가 방어 방패 마크다. 뭐 이렇게 이제 자, 예를 들어서 뭐 728이나 뭐 911 그리고 카이엔 이런 라인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라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한 1억 4천만 원,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가 있다 쳤을 때 한 2년에 3만 킬로를 타도 진짜 1,00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. 그럼 이제 10%도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. 2년 탄 차가 10%도 안 떨어진다. 이거는 거의 뭐 미친 수준이죠. 이게 신차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. 지금 카이엔 같은 걸 계약하면 한 2년 기다려야 되고 파라메라 이런 것들도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2만 탔든 3만 탔든 그냥 바로 살 수 있으면 그냥 사버리거든요. 포르쉐니까. 네, 그렇죠.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.